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까지 이틀간 실시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강릉시 선거구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가 무소속 최명희 후보에게 보수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피해 소상공인들은 언제 얼마나 보상을 받을지 막막합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퇴직금에는 국비나 지방비 지원이 없다 보니 상인회 측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일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사전투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선거에 임하는 시민의식이 빛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소 앞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게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군 장병들도 버스를 타고 사전투표소에 속속 도착합니다.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질서 있게 사전투표에 동참했습니다. 투표장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를 하고 준비된 위생 장갑을 나눠주고 시민들도 손 소독제를 바르고 장갑을 낀 채 투표에 임합니다. 선거운동하는 거 많이 봤어요, 사전에. 그래서 이번에는 꼭 투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왔습니다. 투표소에서는 2장의 투표 용지를 줍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용지와 무려 48.1cm, 35개 정당에 이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투표 용지입니다. 고성과 횡성에서는 군수 재선거 투표 용지가 한 장 더 주어집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15일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4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모바일이나 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실시되는 이번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릉시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가 무소속 최명희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홍윤식 후보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분열로 보수의 성지인 강릉에서 국회의원 자리를 민주당에 내줄 위기라며 무소속 최명희 후보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무소속 권성동 후보에 대해서는 탄핵을 주도한 문재인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라는 이유로 단일화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 환자가 이번 주 내내 감소세를 보여 오늘은 27명까지 떨어졌는데요. 도내 환자도 사흘째 추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평일에도 봄꽃 명소나 유원지를 찾는 발길이 이어졌는데 방역당국은 오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철원 80대 환자 이후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욕탕 집단 감염 우려가 있던 철원에서는 접촉자 등 의심 환자 1000여 명 모두 진단 검사가 끝나 추가 전파 우려는 잦아들었습니다. 도내 환자 49명 가운데 60% 정도인 28명은 코로나19가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환자 대부분 감염원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한 달간 발생한 도내 환자 21명 가운데 11명은 해외 입국자이고 나머지 9명은 접촉자로 강릉 6번 환자 1명만 감염 경로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환자 감소에 큰 역할을 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의정부 60대 부부는 지난 주말 고성과 인제군을 여행했습니다. 지난 3일 고성 금강산 콘도에 머무르며 인근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다음 날 인제 남면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증상이 발현돼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동해안 도시에도 다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평일에도 도시 곳곳 벚꽃 명소에 마지막 꽃 구경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춘천 공지천에서도 335 텐트가 세워졌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느슨해져 버리면 이제 다시 또 사회적으로 막 퍼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흘려보내기 아쉬운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언제든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역 당국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해 고성 속초 산불로 소상공인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피해 보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로 폐허가 돼버린 속초의 한 폐차장. 여전히 당시 산불 피해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폐차 압축기도 뒤틀린 상태 그대로고 당시 녹아버린 차량 휠이 폐차장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일부 피해 보상 금액과 대출 등을 합쳐 복구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한전 보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산불 이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 신고액이 600억 원에 달했지만 피해 보상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대출이든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복구는 했는데 그래도 한전에서 조금 협상에 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끔 장관님이 다시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게 많은 걸 바라진 않습니다. 피해 본 그것만큼만 해. 산불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 소상공인들의 복구 현장을 살펴보러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찾았습니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정부 차원의 가능한 추가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기 지원 프로그램에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더 해서 이왕이면 완전하게 좀 100% 복구가 되셔서 더 힘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은 언제 얼마나 피해 보상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힘들게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화재로 인한 전통시장의 피해를 막고 복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들은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와 화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전통시장이 전액 부담해야 해서 고용 불안을 조장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초 대형 화재로 점포 40여 개가 불에 탄 원주 중앙시장.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전기와 가스 시설 등이 낡아 화재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전통시장에 화재 보험료를 지원하고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시에서는 일부 상설 전통시장의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삭감됐습니다. 급여에다 퇴직금까지 기부금 형태로 돌려받은 행위는 상당 기간 동안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며 반납했던 급여 일부와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상윤회 측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야 과거의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나오자 재정 상황이 더 어렵게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전에 앞전 회장님들은 퇴직금을 안 준 조건에서 이렇게 쓴가 봐요. 제가 이제 임기를 2019년도 1월 21일 날 맡으면서 전임 회장들이 있어요. 저는 몰라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 모르는데 퇴직금을 달라 한 거예요. 국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기부금으로 반환하게 한 건 근로기준법과 국가보조금관리법 위반 소지가 됩니다. 상인의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현실적으로 시에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상인회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안정적인 고용 보장과 연관되는데 재정 여력이 안 되는 전통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을 1년도 안 돼 해고하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관리요원 인원을 줄일 수도 없는 처지여서 근로자 복지를 위한 퇴직금이 고용 불안에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일반 진료를 전면 중단했던 강릉의료원이 일부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강릉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지난 6일부터 내과와 정형외과, 응급실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나머지 진료과와 입원, 장례식장은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중단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강릉 단오제 신주빗기와 대관령 국사성황제 일정이 한 달 연기됐습니다. 강릉 단오제 보존회는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오는 27일 예정됐던 신주빗기를 5월 27일로, 대관령 국사성황제는 5월 7일에서 6월 6일로 각각 한 달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릴 예정인 강릉 단오제 본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교 온라인 재택 수업 기간이 추가 연장돼 실제 캠퍼스 등교는 빨라야 4월 말부터 실시될 전망입니다. 강릉 원주대는 온라인 재택 수업을 2주간 더 연장해 오는 24일까지 실시하고 27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가톨릭 관동대와 강원 도립대, 강릉 영동대, 강원 관광대는 5월 1일까지 재택 수업을 하고 등교 수업은 5월 4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으며 경동대는 5월 8일까지 8주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이후 5월 11일부터 등교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가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 전담 준정부기관으로 속초고성 양양 인재지역 18,000여 업체 6만 9천여 명을 관할하게 됩니다. 속초센터는 지역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개선을 위한 상담 정책자금 지원 사업 등을 벌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